중추신경계 계통에 마비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선천적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병적 보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의가TV의 임종인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적인 보행들, 연세 드신 노인들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병적인 보행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보행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이란 것은 걷는 것이죠. 양발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변화시켜서 신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정상적인 보행이란 어떤 것인가? 정상적인 보행이라는 것은 일단 좌우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행 주기가 되풀이 되고, 최대 효율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손상을 또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조기가 필요 없는 그런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은, 우선 체중을 다리가 버텨야 되겠죠. 썼을 때 체중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 다리를 썼을 때 한 다리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뻗는 필수적인 세 가지 기능이 보행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합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이 딱 있어야지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을 위해서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고유 수용성 감각, 그다음에 하지의 근력 같은 게 아주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보행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고 병적인 보행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eformity, 변형입니다. 주로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O자형으로 많이 되죠. X자가 되든지. 관절염은 변형이 왔을 때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고 통증 때문에 힘도 좀 많이 들고, 비정상적으로 관절이 좀 굳어 있는 구축이나 선천적으로 장애 같은 거를 deformity, 변형에 의한 병적 보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contraction인데 구축이라는 것이죠.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활동 부정이나 또 부상으로 인해서 스카티슈, 흉터가 생기면 관절이 굳어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에서도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굳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관절염이나 심한 골절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컨트롤돼서 굳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muscle weakness인데 근육 약화죠. 근육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근육을 장시간 사용치 않아 가지고 근육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low motor neuron disease라 해서 하부 신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아마비, 길냥 발해, 근위축적, 이런 다양한 근육 약화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ensory loss인데 감각장애죠. 이거는 고유 감각 장애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순환 장애나 신경 장애가 동반되면서 당뇨발이 생기기도 하고 보행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ain입니다. 통증. 이 통증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보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없는 쪽으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통증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쩔뚝거린다든지 이상한 모습의 보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컨트롤의 손상인데, 운동 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는 어퍼 모터 뉴런, 중추신경계 계통에 마비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선천적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병적 보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행장애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게 노인분들의 보행장애입니다.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경계통, 근육계통,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시각, 청각 같은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이 보행인데, 통증이 있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균형을 잡기 힘들
힘들 정도로 근력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관절이 좀 굳어 있다든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통증이 있다든지, 뭐 좀 피로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노인들의 어떤 보행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 관절염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경우 보행장애가 노인들한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뇌졸중, 중풍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또 하나는 치매 환자들도 보행장애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만날 때 걸음걸이, 보행 이렇게 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립니다. 보통 노인 65세 이상의 15%, 85세의 약 40%에서 보행장애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보행장애 패턴을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특징적인 보행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 보행장애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집에만 가만히 모시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능하면 야외 가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절한 지팡이나 보행기 꼭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